언론이나 미디어에 비추어진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특징을 강조하고 특별한 것에 집중하는 미디어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미디어와 언론의 설레발이나 과장에 따른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보통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갑니다. 조심해야 할 일이 있으면 피해를 강조하고 사회가 지켜야 하는 선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선을 넘는 경우를 보여주어 관심을 환기시키는 시기지요. 하지만 미디어의 이러한 과장이 특정한 방향의 결과를 계산하여 의도적인 왜곡으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교육 현장에 대한 많은 미디어의 표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돌아보고 이러한 과장이 의도된 왜곡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당신들의 학교입니다. 2026년 4월 15일 유명한 국내 언론사 한 곳에서는 한국교원총연합회, 그러니까 교총의 자료를 인용한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교사 절반, 학생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 맞아도 참아 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상당히 멀어진 중장년 이상의 어른들에게는 이런 기사 제목은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고, 실제로 해당 기사 댓글에는 죽일 놈이라느니 썩었다느니 학생들을 비난하고 교사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고 있지요. 하지만 저처럼 학교 생활에 관심이 있거나 아직 학교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분들은 이 기사가 잘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죠. (198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여론조사 기관 NORC는 통계 분야에서는 유명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단어를 썼을 때와 빈곤층 지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정부 지출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반대로 나온 겁니다. 통계에 있어서 중립적인 단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예이고, 교사들이 필수로 배워야 하는 교육학의 사회 통계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는 통계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모인 교총, 그러니까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제공하는 자료를 볼까요? 일단 제목이 교권 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입니다. 통계를 망치는 단어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일단 교권 침해라는 단어를 보지요. 조사 범위를 시작부터 침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합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오직 사고가 터진 것에 관심 있는 사람만 참여하라는 것이죠. 대책 수립이라는 단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미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어떤 처벌을 할까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를 합쳐서 교권 침해 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라고 읽어보면 교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경한 수단을 고집하는 사람들만 설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긴급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해 평온한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르고 이미 화가 나 있거나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만 설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설문의 제목이 2026학년도 학교 현장 실태 및 교실 상호작용에 관한 정기 설문조사 정도였다면 적어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편향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교총의 설문 문항에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저지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게 있고, 이것에 대한 대답은 92%의 찬성이라는 내용을 보시죠. 상해, 폭행, 성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앞세워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사례를 일부러 던져주고 대답을 강요하는 건데요. 여기서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된 92%의 찬성은 전혀 중대하지 않고 학생만의 책임이라 말할 수 없는 사안에까지 교권 침해라는 딱지가 붙기만 하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결과를 불러오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설문이 그것의 비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 설문의 결과대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부작용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시험 문제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다 교사와 말다툼이 생겼는데 교권 침해로 학생부에 기록되어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기지요. 그 이후로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여러가지 데이터는 아무런 정보값이 없습니다. 화가 나 있고 피해의식이 강하며 극단적인 주장을 가진 사람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표본을 걸러내고, 설문의 문항에서도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신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사체가 썩어 있는 등 더러운 웅덩이에 물을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놓고는 92%가 버려야 한다고 대답했다며 모든 웅덩이의 물은 버리자고 말하는 꼴입니다. 교총은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했지요. 뭘 어떻게 해야 중대한 교권 침해인지 중대한에 대한 기준은 이야기하지 않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식으로 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교사들에게 불리한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며 발끈하는 모습은 교사라는 존재가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 전에 슬프기까지 합니다. 교총이 꿈꾸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적 선도와 대화가 사라진 자리, 그 빈칸을 오직 기록과 처벌로만 메우려는 학교. 문제는 교권 침해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례만 보고 정책을 만들자고 하는 교총의 생각입니다. 당신들의 학교입니다.